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날 맞이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용걸 청장과 직원들은 금호동에 위치한 성모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간식을 함께 먹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신년을 맞아 육군 제6포병여단과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야전부대 방문은 불철주야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방의 국군 장병과 무기체계 시험평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방위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민군 융합기술 정책발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기관, 23개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해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 이전 확대와 전문기관 지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2014년 첫날 결심했던 새해 목표, 여러분은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 중 3분의 1 이상이 새해 결심을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는데요. 설날을 맞아 연초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다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봉사활동을 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함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 김지원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용걸 청장과 청 봉사동호회 다사로움 회원들은 금호동에 위치한 성모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간식을 함께 먹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런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고 날씨가 추운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 앞으로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성모보호 작업장 외에도 방위사업청이 자매결연 맺은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식사 배식, 환경정리, 재활운동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저희하고 이제 협약한 후로 정기적으로 지금 자원봉사를 꾸준히 와주시고 계세요. 이제 청장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장애인 친구들이랑 직접 이렇게 단순 작업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오셔가지고 이제 컴퓨터 수리도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그 봉사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성금으로 적립해 기부하고 용산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에 대해 매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 동호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짧은 시간에나마 봉투 만들기 그다음에 저 접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함에 따라서 아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고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도서기증 등 경제적인 지원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신년을 맞아 혹한의 날씨에도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무기체계 시험평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을 방문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육군 제6포병여단 K55A1 자주포부터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대포병 탐지 레이더까지 많은 무기들이 전력화 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신년을 맞아 육군 제6포병여단과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야전부대 방문은 불철주야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방의 국군 장병과 무기체계 시험평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용걸 청장은 최근 전력화된 무기들을 살펴보고 현장 운용 성능과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사용자인 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을 방문해 시험장 소개와 진행 중인 무기체계의 시험 평가를 참관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한 틈에 빈틈도 없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수한 그리고 열정을 가진 우리 장병들을 보니까 정말 푸근한 마음이 들었고, 또한 우리가 이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밀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걸 보고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육군부대와 시험평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해군군 부대와 전력화 현장 등을 방문해 보다 나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산업기초기술연구원 정부 출연연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군 기술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뜻깊은 자리에 김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위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민군 융합기술 정책발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는 2014 신년 구상 계획을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군 융합기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하고 우리 ADD가 한번 정말 서로 터놓고 서로랑 협력할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군 기술 협력이 정말로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아마 오늘 이 모임이 그런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키스트와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기술품질연구원 등 많은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해 국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첨단 핵심 기술을 소개했으며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 이전 확대와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 김건 이사장은 국방 R&D 선진화라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국과연과의 국방 융합 R&D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기술연구회 장호남 이사장도 방위사업이야말로 첨단 기술의 산업화가 실현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장이므로 출연연의 연구와 산업화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민군 기술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산업기초기술연구회 정부 출연연 기관장과 민간 기술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그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각 기관들이 협업하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 민간과 국방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계룡대에서 시험평가와 감항인증을 담당하는 육해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업무 관계자들이 모여 2014년도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같이 제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이 토의가 끝나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발전을 시키고, 절차적으로 또 미비대점,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협력을 해서 2014년도에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소통 행사는 업무 관련 정보와 노하우,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에 모인 업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114개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와 52개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투명하고 원칙이 바로 선 유능한 정부 구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주요 방산 중소 중견기업 CEO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튼튼한 국방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방산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방산기업 CEO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획득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수출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만들어진 적외선 센서를 국내에 전략화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걸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향후 방위사업청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 국내에 포화된 시장을 벗어나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새해에 중점 추진할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와 방산 현장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방산기업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각 군 군수사와 정비창, 기품원, 외주정비 전문업체 등 외주정비 전문가를 초청해 외주정비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천마 탐지 추적 장치 외주정비 불법 하도급 등 부정 사례 발생에 대응한 후속 조치로서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외주정비 분야의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외주정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부품 정비 시 검사관 현장 확인, 교체 부품 일련 번호 부여와 관리 등 외주정비 단계별 관리감독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능력 있는 업체 참여와 관리감독 강화로 외주정비 능력이 한 단계 더 향상돼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계약관리본부장 주관으로 13년 수행 업무에 대해 미흡했던 대표 사례를 발굴, 유사 사례에 대해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원인과 개선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관행적인 업무 수행과 제도적인 문제점, 외부적 요인 등으로 성과가 좋지 못했던 사항들을 선별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발굴을 적극 추진하며 대외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내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내외부적으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미흡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이용걸 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신년을 맞아 국립현충원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해에는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으로 방위사업청이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도 방위사업청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비물자계약부에서 부패 유발 요인 발굴과 부정비리 근절 대책 수립,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렴 선서문 낭독, 청렴 서약서 제출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한 부서별 청렴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함정 연구개발 업무 수행 절차를 새롭게 정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함정 연구개발 업무 편람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발간을 통해 담당 직원들에게 실무 차원의 업무 가이드를 제시하고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게는 함정 연구개발 수행 절차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 청바지의 14번째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제1대 독도교장으로 유명한 서경덕 교수가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을 주제로 강단에 섰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강연에서 스스로에 대한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큰 조직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창의적인 사고를 실행에 옮기는 방위사업청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도입되는 다목적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에 스파이크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스라엘의 미사일 제조사와 계약을 마쳤는데요. 스파이크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장치를 통해 25km 떨어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어
지상은 물론 해상 목표물까지 공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13년 전 처음 제시된 국산 전투기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다는 기사인데요.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보람의 사업, KF-X의 체계 개발을 올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초도기를 양산한 뒤 7년에서 8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국방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K277 지휘소용 차량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 변경을 통해 약 120억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인데요. 피하 식별기가 향후 차륜형 전투 차량 등에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국방 예산 절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 기술 변경된 K277 지휘소용 차량은 지난해 6월부터 약 2개월간 야전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올해 순차적으로 야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방기술을 민간업체로 이전한 건수가 60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작년부터 국방기술 2,600건을 공개한 국방기술 거래장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민군협력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군 기술 협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 이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